안녕하세요. 건강지킴 및 닥터 MBC 정다연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임신, 출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처짐 증상이 일어납니다. 가슴 처짐이 발생할 경우 가슴 아래 피부가 짓무를 수도 있고 어깨 통증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 처진 가슴은 운동이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다시 예전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성의 처진 가슴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만으로 크기나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가슴의 모양 및 크기, 처짐 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 및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성의 처진 가슴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유방의 구조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보면은 유방은 피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방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유방의 피부는 그 유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처짐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유방에는 유두가 있죠. 네. 유두에는 유방으로 오는 모든 신경들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피부, 다른 곳의 피부에서 느낄 수 없는 특이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방 안쪽에, 피부 안쪽에 들어간 유방 조직들이 있죠. 유방 조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선, 그리고 지방, 그리고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할 때는 유선이 증가하고 호르몬이 감소할 때는 지방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유방 안쪽에 조직 사이에 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벽, 벽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에 갈비뼈가 있죠. 예. 갈비뼈 앞에 큰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인데 이 근육과 이 유방의 피부 사이에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 같은 섬질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유방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방이 처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처진 유방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성의 가슴이 아름답다는 것은 일단 크기도 중요하지만 모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양 중에서 아름다운 모양을 갖기 위해서는 유두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운 유두 위치는 이 늑골이 있죠. 네. 흉골의 각 파인 부분이 있죠. 흉골의 파인 부분과 이 유두 사이에 이 삼각형, 예. 이 세 군데가 정삼각형을 이룰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위치다 보고 있고요. 이것을 측면에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가슴 밑선이 있죠. 네. 가슴 밑선에서부터 유두가 약 2cm 정도 올라와 있는 위치, 밑선보다 약 2cm 높은 위치를 아름다운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처졌다 네. 아니면 처지지 않았다는 기준도 이 가슴 밑선과 유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슴 밑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정상, 그러니까 처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슴 밑선보다 약 1cm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약간 처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슴 밑선보다 한 3cm 내려왔다. 그러면 중간 정도 처졌다. 3cm 이상 내려왔다. 그럼 많이 처졌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거네요. 네, 그럼 이 유방의 처짐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유방의 처짐을 보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 유방에 예. 있는 피부와 그리고 안에 있는 인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늘어났을 때, 이를테면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함으로써 유방이 커졌다 작았다 하죠. 아니면 우리 체중 증가에 의해서 유방이 커졌다 작아져 할 때 이 피부나 인대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인대 탄력이 떨어지니까 처짐이 발생하겠죠. 또 노화에 의해서 이런 구조물들이 탄력이 떨어지면은 처짐이 생기겠죠. 또 다른 원인은 중력의 양을 많이 받을 때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유방이 지나치게 크다. 그럼 무겁겠죠. 무게에 의해서 중력량을 많이 받으니까 쉽게 처질 수 있고 또 우리 여성 속옷들을 많이 착용하죠. 네. 브레이저라고 하죠.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중력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성 유방은 한 번 처지면은 수술 이후에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속옷을 착용함으로써 처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처짐 기준과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방 이 처지는 걸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처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크기는 적당한데 처지기만 한 경우도 있고 크기가 크면서 처진 경우.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크기가 작으면서 처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마다 치료 방법이 다른데 크기는 적당하면서 처진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 올림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예. 해결하고요. 크면서 처진 경우에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네. 축소 올림술, 축소 고정술 그리고 작으면서 처진 경우에는 크게 하면서 하는 확대 고정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처진 가슴을 올리는 그런 수술을 뭐 올림술 또는 고정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고정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처진 가슴을 우리는 처진 유두를 올릴 때 예. 단순하게 이 올리기만 해서는 끝나지 않죠. 다시 처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려서 어딘가 반드시 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림 수술을 고정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슴 성형 수술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수술은 출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비만약 같은 것을 최소 일주일 이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여성의 가슴은 월경 주기하고 민감한 변화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배란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리에서 배란기 사이에는 가슴이 굉장히 부드럽죠. 가급적 이 기간에 수술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하고 예. 그다음에 배란기 이후부터 다시 생리 때까지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유선이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굳이 이 기간에 뭐 수술을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수술 후에 관리가 좀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또 집안에 뭐 유방암 전력이 있다든지 네.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방에 뭐 덩어리가 만져지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유방 검사를 해서 유방 질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좋겠고요. 또 특히 그 처짐을 올리는 수술할 경우 이런 때는 수술 전에 충분히 수술 이후에 어떤 흉터가 남을 것인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었는데 가슴 크기는 적당한데 처지기만 한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을 주로 사용하나요? 네, 크기는 적당한데 처지기만 한 경우에는 단순히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올림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먼저 피부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륜 주위를 동그랗게 절제를 해요. 그다음에 처졌으니까 위쪽을 절개하겠죠. 네. 위쪽을 초술당 모양으로 절개를 합니다. 초술당 모양으로 절개해서 쭉 타박 올려서 봉합해주면은 처진 유두가 올라오겠죠. 네. 이런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좋습니다만은 역시 단순한 만큼 효과도 단순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은 재발에 많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유두가 처진 이유는 단순히 겉에 피부만 처진 것이 아니라 유두 안에는 많은 유관들이 유선들이 연결되어 있죠. 네. 유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유관 주위에 많은 그 젖샘들 이런 것들이 소엽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처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놔둔 채 피부만 당겨 올리면은 바로 이것들이 희미해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재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같이 안에 조직들을 절개합니다. 조직을 정리해서 박리해서 네. 올려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올림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유방이 크면서 처진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유방 비대의 원인과 불편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의 유방 특히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호르몬 계통 이상, 이를테면 내분비계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 같은 경우에 유방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체중이 증가하면은 여성 가슴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체중 증가, 비만 같은 것들이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성이 가슴이 커지면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어깨가 결리다, 목이 아프다, 목이 결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커지면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가슴 밑에 쪽으로 이 피부가 늘 접촉이 있죠. 네. 눌려 있기 때문에 땀이 나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짓물러요. 그래서 슬라이드하는 표현을 많이 예.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면은 미용상 좋지 않고 그다음에 운동하기 불편하고 또 뭐 사춘기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유방이 크면서 가슴이 처진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하나요? 네, 크면서 처진 경우는 일단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안쪽에 유방 조직이 많다는 것이죠. 예. 조직이 많다. 그리고 처졌다는 것은 피부가 많다는 것이죠. 피부가 많다. 피부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고 유두가 땅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해결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많은 부분을 절제해주고 없애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래로 쳐졌기 때문에 유방 위쪽을 한 덩어리로 절제해서 큰 덩어리로 잘라내고 당겨 올리면은 잘라낸 만큼 크기도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당겨 올리면은 아래로 쳐졌던 유두도 정면을 향하겠죠. 그러면 처짐도 교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주 간단하고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두 위쪽, 네. 유두 위쪽은 우리가 노출 부위로 생각을 해요. 노출 부위라는 것은 우리 얼굴과 같은 부위라는 얘기죠. 예. 즉, 흉터가 생기면 안 되는 부위. 그래서 이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 미용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출 부위 피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 밑선. 네. 가슴 밑선을 절개해서 아래쪽에서 잘라내고 봉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유두가 더 밑으로 더 처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수가 교정되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슴이 크면서 처진 분들은 이것을 한꺼번에라는 것은 피부하고 처진 조직들을 한꺼번에 같이 제거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서 처진 가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그래요? 안에는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수술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축소 유방 고정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네, 피부 절개를 하면 일단 절개가 중요하죠. 네. 절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그러니까 유두를 얼만큼 올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얼만큼 떼어낼 것인가. 예를 들면 크니까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피부를 얼만큼 제거하고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을 얼만큼 제거할 것인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흉터를 얼만큼 남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넛 절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넛 절개? 예. 네. 절개선 모양이 도넛 모양이라 해서 도넛 절개라고 부르는데 네. 유린 주위를 먼저 동그랗게 절개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바깥쪽으로서 또 동그랗게 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박피를 해요. 네. 당겨 올리면은 그만큼 유두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또 작은 절개선을 가해서 필요하면은 조직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반면에 절개선도 작고 하기 때문에 결과도 조금 이를테면은 유두가 올라가는 정도도 조금 조직 제거하는 양도 조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조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절개 방법은 되게 유방 크기도 조금 크고 네. 처진 것도 조금 처진 분들에게 적당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예. 수직절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직절개라는 것은 유륜을 동그랗게 절개하고 네. 그다음에 피부를 우아래로 약간 그 타원형 모양으로 절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 유두 아래와 가슴 밑선 사이를 V자형으로 절개를 해요. 그렇게 절개해서 유두를 당겨서 올려 붙이면은 유두가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V자로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피부를 잘라내고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유방 조직들을 제거해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유두도 조금 많이 올라오겠죠. 예. 그리고 조직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피부와 유방 조직들도 비교적 많이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조금 많이 만족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단지 이것은 흉터도 조금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은 흉터가. 네. 가슴 아래쪽으로 I자나 또는 L자 모양의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충분히 줄여야겠다. 네. 충분한 결과를 얻어야겠다. 유두도 충분히 올리고 크기도 충분히 줄여야겠다 할 경우에는 역T자 절개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T자 절개는 유륜을 동그랗게 절개하고 위아래를 마른 목골로 피부를 절개를 해요. 그래서 표피를 하죠. 그리고 아래쪽은 거꾸로 된 T자 모양으로 가슴 밑선 절개하고 그다음 유륜을 이어주는 또 수직 모양을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부를 열어놨을 때 벌렸을 때 유방 하부 조직, 유방 아래쪽 반자를 거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피판을 이제 다음 수술 과정이 편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줄이기도 편하고 그다음 모양을 만들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은 절개의 수는 크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그 흉터가 좀 많이 남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피부 절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축소 유방 고정술에서 유방 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절제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조직을 절제할 때는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그 유두의 감각과 감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가슴은 모든 신경이 유방에 오는 모든 신경이 그 유두에 집중되어 있죠. 네. 모두 유두로 모이죠. 또 유방 주위의 모든 혈관도 거의 유두 주변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자칫 절제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유두에 오는 신경이 손상되어서 유두가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감각 변화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많이 손상된 경우는 유두가 교사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거 잘라내긴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유두의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면서 잘라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에서는 이 여러 방향 오는 방향 중에서 어느 특정한 방향만을 살려놓고 나머지를 절개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걸 피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위쪽에서부터 유두로 오는 혈관과 신경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유두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은 내측, 상내측, 내측, 요측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특정 방향에서 오는 그런 혈관으로 유두로 가는 혈관과 신경의 통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이것을 흔히 줄기피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이 축소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피부는 역T자 절개를 네. 하고 그러면 시야를 넓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고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 역T자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 피판을 만든다고 줄기 피판을 만든다고 그랬죠.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방 줄기 피판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유방 조직들을 많이 남겨놓고 위쪽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직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개선 바로 밑에서 그 조직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네. 피판 줄기 피판을 만들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역T자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좀 많이 남고 한글 O자 모양으로 흉터가 생기죠. 이렇게 O자 모양 흉터가 남고 두 번째 하방 줄기 피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방 줄기 피판이라는 것은 이 아래쪽에 이 유방 조직들을 많이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하죠. 그래서 처진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조직을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륜 줄기가 봉긋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래 걸 당겨서 이쪽을 봉긋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큰 덩어리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이 자꾸 밑으로 처지죠. 큰 덩어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봉긋했던 유방이 자꾸 처지면서 이 유륜지가 밋밋해져요. 그래서 편평 유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이 지방 흡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지방 흡입술로도 유방 축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우리 유방 조직에는 유선과 지방이 있다고 그랬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되게 폐경기 이후라든지 아니면 비만에 의해서 가슴이 커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방 흡입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여성들
아니면 아니면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방보다는 유선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덜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이제 수술 방법이 좀 다른데 유방 크기가 작으면서 처진 경우 그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작으니까 키워야겠죠. 예. 확대 수술과 처진 것을 올리는 것을 고정수술이라고 하죠.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확대 수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처진 것은 이 올림, 그러니까 처진 유방이 교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바에 확대 수술을 해서 보형물을 넣죠. 네. 보형물을 넣으면은 이것이 중력에서 아래쪽을 많이 밀겠죠. 아래쪽을 민다는 것은 유두와 가슴 비선 사이에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아래쪽을 누르기 때문에 처진 유두가 밑에서 부피가 드러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아래선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처진 가슴은 유방 확대술만으로도 유두가 교정되는, 유두 하수가 교정되는 그런 효과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올림수술과 확대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성형을 하시고 나면 모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성형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은 부작용은 역시 이 처진 것을 올렸을 때 많이 생기는 문제는 역시 흉터이죠. 흉터. 네. 흉터가 생기니까 흉터를 어떻게 남기느냐 그리고 얼마큼 적게 남기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비대칭이 항상 문제가 되죠. 비대칭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줄이는 수술에 많이 생기는 문제가 과소교정. 너무 적게 줄였을 때. 또 어떤 경우는 과대교정인데 과대교정보다 과소교정이 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될 것은 유두의 감각 이상이나 유두 괴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방줄기 비판 같은 경우 사용했을 경우 주로 많이 생기는 편편유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슴 수술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성의 가슴은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추세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여성 가슴 수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었는데 뭐 한 70대 넘으신 분들도 확대 수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올림 수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성의 자존심일 만큼 많은 수술 하시는데 뭐 수술하시면 대부분 결과는 거의 다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수술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성의 처진 가슴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은 한 번 나빠지면 개선되기 어려운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평소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먼저 전자기기 사용할 때는 밝은 환경과 올바른 자세로 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구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섭취해주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과 채소 등 항산화 식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눈 주변 마사지 해주시고요. 따뜻한 찜질로 잠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